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 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대 레버쿠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리그에서 12승 3무 5패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홈에서는 7승 2무 1패 18득점 8실점으로 꽤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유일한 홈 패배는 2라운드 도르트문트전이었으며 이후 홈 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기세가 좋았습니다. 백업 미드필더 카이레를 제외하고는 별 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레버쿠젠은 8승 3무 10패로 리그 12위 자리에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4승 1무 5패를 기록했는데 10경기 19실점으로 수비가 다소 불안했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1승 3패로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고 주중 UEL 토너먼트 모나코 원정을 다녀와 체력적인 문제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수 무사 디아비, 미드필더 아랑기스, 수비수 싱크아벤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미드필더 아민 아들리도 퇴장 징계로 결장합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레버쿠젠이 4승 3무 3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2시즌 동안은 양 팀이 1승씩을 나눠 가지면서 균형을 이뤘습니다. 시즌 첫 리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가 원정 경기임에도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체력적인 여유도 있는 데다가 홈에서 열리는 경기를 놓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득점 양상 속 프라이부르크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위넨 대 유베를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넨은 리그 선두입니다. 위넨은 이전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글라드바흐에 패하며 23위 팀과 같은 승점이 됐습니다. 골득실에서 앞서 있기에 아직 1위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도르트문트의 기세가 워낙 거세기에 언제든 1위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 승리가 간절합니다. 경쟁팀 상대로 나서는 경기로 승리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우파메카노가 리그 징계로 빠지는 악재가 있지만 대 이으트가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무시알라와 킴미히, 그나브리 등 주축 선수들이 좋은 몸 상태로 나설 수 있습니다. 우니온은 골득실에서 밀린 3위입니다. 우니온은 샬케를 잡았으면 선두로 갈 수 있었지만 최하위 팀과 비기며 1위를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이번 라운드에 선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중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는 에레디비지의 강팀인 아약스를 물리치고 16강으로 진출하며 시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레이트와 크노에 등 최종 수비가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을 뿐 아니라 케디라와 하버러 등도 많은 시간을 뛰었습니다. 위넨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우니온이 위넨 상대로 원정에서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나설 것은 자명합니다. 원정의 불리함과 더불어 아약스전 이후 회복할 시간이 짧았기에 공격적으로 나서긴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런 운영은 위넨 상대로 더 어려운 경기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나브리와 사네, 칸셀로와 데이비스 등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깨부술 수 있고 킹미히가 빼어난 패스게임을 펼칠 위넨이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맨유 대 뉴캐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유는 리그에서는 아스날과 맨시티를 압박하며 3위를 달리고 있고 리그컵 결승 진출과 더불어 FA컵 순항,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는 나리가 1위인 바르샤를 탈락시켰죠. 가장 위력적인 공격 옵션인 레쉬포드가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고 카세미로와 프레드의 중앙도 탄탄합니다. 뉴캐슬은 사우샘프턴을 제압하고 올라왔습니다. 뉴캐슬 역시 사우디 자본을 등에 업은 이후로 괄목할 성장을 보였습니다. 닉 포프 키퍼를 비롯해 보트만과 트리피어, 기마랑이스와 이삭 등 큰 돈을 주고 영입한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으로 팀을 잘 지탱했고 알미론과 생막시망 등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다소 떨어졌고 리그에서 꾸준히 지켜오던 3위 자리를 내줬고 득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는 중앙 미드필더 기마라니스가 징계로 결장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비테세 대 아약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테세 아르넘은 리그에서 우승 8무 9패로 13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홈에서는 2승 3무 4패를 기록했는데 10경기 21실점으로 수비 불안이 심각했습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2승 3무 2패를 기록했는데 홈에서는 1승 2무로 패배가 없기는 했습니다. 위트레흐트, 트벤테,
네이메언 등 만만찮은 팀들을 상대한 점도 고무적입니다. 주전 수비수 아르쿠스 칼렌스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아약스는 13승 7무 2패로 리그 2위입니다. 페에노르트와 승점 3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만큼 선두 8완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원정 성적도 7승 3무 1패로 꽤 준수했습니다. 리그에서 벌써 4연승 및 9경기 연속 무패로 패배를 잊은 듯한 모습입니다. 주중 유이엘 우니온 베를린 원정을 다녀와 체력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비수 호르헤 산체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악재입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아약스가 5승 3무 2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18-19 시즌부터는 8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올 시즌 첫 리그 경기는 아약스 홈에서 열렸는데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 5차례 비테세 원정에서도 3승 2무로 패배가 없었던 아약스입니다. 최근 확실한 상승세를 탄 아약스가 다득점 양상 속 근소한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번째 경기는 아작시오 대 트로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작시오는 리그에서 5승 3무 16패로 강등권인 19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승 1무 8패로 부진했는데 11경기에서 7득점에 그친 빈약한 공격력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2승 7패를 거뒀는데 그마저도 꼴찌 앙제에게만 2차례 이겼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망가니 쿠타데르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트로아는 4승 7무 13패로 리그 17위입니다. 원정에서는 3승 9패를 기록했는데 모나코, 클레르몽, 스트라스부르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12경기 21득점 35실점으로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유독 많았습니다. 수비수 브루스, 압두 콘테, 나루시, 미드필더 플로랑 파디에 등 주전급 자원들의 줄부상도 악재입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트로아가 5승 2무 3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18-19 시즌부터는 4승 2무로 단 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으면서 아작시오를 상대로 강세를 보여온 트로아입니다. 올 시즌 첫 리그 경기에서는 1대1로 비겼습니다. 트로아가 7경기 연속 무승으로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아작시오를 상대로 안 좋은 흐름을 끊어낼 여지도 있습니다. 픽을 예상하기에 굉장히 난해한 매치인데 이 매치는 좀 더 면밀히 분석 후 정보방에서 최종 공유하겠습니다. 6번째 경기는 PSV 대 트벤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이트노베는 리그 4위입니다. 후베는 주중에 세비야와 유럽대항전 플레이오프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홈경기를 치렀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없습니다. 페에노르트와 아약스 등 선두권 팀들이 최근 치고 나가는 상황이기에 굳이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고 이번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한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룩 대용을 중심으로 사비 시몬스와 사이바리가 스리톱으로 상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트벤테는 승점 3점 뒤진 우위입니다. 트벤테는 이전 라운드에서 하위권 팀인 고어에 대해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1위와 승점 6점 차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소나기 슈팅을 시도하고도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경기 패배로 그들의 이번 시즌을 낮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단 볼프스빈켈과 체르니 등 최전방 공격수들은 공격 포인트를 10개 이상 기록 중이고 힐거스와 스말 등 수비진도 안정적입니다. 트벤테가 원정에서 강팀을 만나 버티는 축구를 하며 역습으로 카운터를 노릴 것이기에 저득점이 유력합니다. 코벤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세비야에 밀리며 유로파에서 탈락했기에 이제 남은 대회가 리그와 KMVB컵에 불과합니다. 컵 대회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팀이기에 리그에 집중할 것입니다. 조이 비어만과 거스 틸 등 리그에서 공격 전개에 가장 강점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 중원을 압도하며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시몬스가 수비 진영을 휘저을 호벤이 승리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모나코 대 니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나코는 리그 3위입니다. 모나코는 리그 무패를 이어가며 파리와 마르세유 등 선두권 팀들을 맹추격 중입니다. 연승 기간 동안에는 파리와 클레르몽 등을 제압했고 마르세유 원정에서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반 다소 주춤했던 시기를 지나 리그앙의 강팀으로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 세기르의 성장 속에 엠볼로와 보아두, 미나미노 등을 벤치에서 기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스쿼드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니스는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니스 역시 최근 성적에서는 모나코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릴과 랑스, 마르세유 등 상위권 팀들을 모두 잡아내며 무패를 달리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는 4차례나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토디보와 단체, 로톤바 등이 나서는 백포가 워낙 탄탄한데 맨마킹과 협력 수비, 클리어링 등 모든 부분에서 휴식기 이후 리그앙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니스가 원정에서 강팀을 맞아 잘하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고
모나코는 주중에 레버쿠젠전 이후 휴식할 시간이 적었습니다. 모나코가 폭발적인 화력을 앞세워 상대를 잡아내는 팀이지만 보우다우이와 울리언 등의 중원 지원 속에 막강한 수비 라인을 가동할 니스를 쉽게 공략하긴 어렵습니다. 이적시장 마감일에 데려온 모피를 비롯해 디우프와 브라히미 등 역습에 능한 니스 공격진을 견제하기 위해 모나코도 수비를 소홀히 할 수 없기에 한쪽으로 기우는 경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마르세유 대 PS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리그 2위입니다. 마르세유는 리그와 FA컵 우승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챔스 예선에서 탈락하며 시즌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리그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이후 뛰어올랐고 컵에서는 라이벌인 파리를 탈락시켰죠. 파리가 에이징컵에 들어갔지만 산체스가 여전히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팀 공격을 이끌고 있고 귀행드지와 윈데르, 마리노브스키 등 이선 지원이 확실합니다. 파리는 그러나 미넨과 모나코 등에 연패하며 떨어졌던 팀 분위기를 이전 라운드 역전승으로 끌어올렸고 먼저 2골을 뽑고도 상대의 역전을 허용했는데 음바페와 메시의 활약을 앞세워 역전승했습니다. 부상자 속출로 고전했는데 음바페와 킴펜베, 베라티가 돌아오며 파리다운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르세유의 최근 페이스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파리의 리벤지 의사가 더 크게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승점 차를 줄이기 위해 홈팀이 평소보다 더 라인을 올려 경기에 임할 텐데 그 점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비안 루이스와 페레이라가 중원에서 상대 공세를 막아내며 역습 전환을 할 수 있고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해결할 파리가 FA컵 맞대결 패배를 설욕할 것입니다. 난타전이 예상되며 사실상 승점 6점짜리 경기에다가 초박빙의 매치입니다. 동기부여가 더 커 보이는 파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